저는 지금부터 여자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자랑 어떻게 말해야 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영상대로만 하세요. 대화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남녀간의 대화는 서로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나를 소개한다. 자기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소서 써봤죠? 자소서 쓸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임? 자소서 쓰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강조하는 게 추상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여자랑 대화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잘해주는 편이에요. 전 연애에서는 어땠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 매력이 뭐예요? 저는 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화술 자체가 재밌대가리가 없어요. 인간은 추상어를 들으면 상상도 안 되고 웃기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소서 한 번씩 써봤죠? 마케팅 직무에 지원할 때 자소서 못 쓰는 사람들은 성격 장점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고 떨어집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네가 창의적인 걸 내가 어떻게 믿는데, 이런 반발심이 들죠. 여자랑 데이트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어딜 가서 자기소개할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들 귓속에 박히고 여러분의 존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허세처럼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의리가 좋은 스타일이에요. 의리가 좋다는 건 너무너무 알려지면 플러스 요소가 되는 장점이죠. 근데 남들 앞에서 저 의리 좋은 스타일이에요 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이 한남 왜 자랑함?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20년 지기 친구들만 3명이에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의리가 좀 있나 봐요. 장점 어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말하고 여자 반응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귀여운 허세 느낌으로 장점 어필을 하는 거죠. 순서만 바꿔도 허세 부리는 느낌이 안 나면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보면 오래 가는구나, 연애에도 오래 가겠구나, 의리 있겠구나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 여자랑 대화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좀 마세요 라고만 했으면 머릿속에 안 그려지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자소서 쓸 때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라고 사례를 들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더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와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관이 뚜렷해 보입니다. 제가 여자랑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여자들한테 이상형 물어보면 90%가 다 비슷합니다. 다정한 사람 좋아해요.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 느낌 오는 사람, 이딴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자소서에 저는 다정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불합격 예시 답안 같죠. 저는 저렇게만 말하면 머리가 똑똑하진 않구나 하면서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상형을 말하는 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이 좋다 대신에 같이 마트 가서 장 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할 말이 없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다. 또 다정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대신에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거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택시기사님한테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여자들이 여러분을 말 잘한다,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도 다른 사람들 90% 이상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차별화도 됩니다. 여자들이 주관이 뚜렷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평소에 생각해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뭐 성격 바꿔야 될 것 같고 뭔가 카리스마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만 들여도 훨씬 주관이 있어 보일 거예요. 어휘력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 일상을 있는 그대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여자랑 대화할 때 좋아하는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다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답이 나와요.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내가 뭘 좋아하더라 하면서 대답이 막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을 긍정적인 자극보다 더 강하고 선명하게 더 오래 기억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진화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따먹었는데 맛있었다라는 걸 잊는 건 별로 큰 손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열매 먹고 죽을 뻔했어, 이걸 잊어버리면 다음번에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싫었던 경험은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면 오이 싫어한다, 굴 싫어한다, 매운 거 싫어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튀어나오죠. 심지어 왜 싫은지 그 스토리까지 딸려 나와요. 저 어렸을 때 급식에서 가지볶음 먹고 체했어서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걸 물어보는 게 단순히 대화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람은 자기랑 태도가 비슷한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요. 공감대 형성하면 친해지잖아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 같이 좋아하는 것보다 같이 싫어하는 거를 공유할 때 친밀감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뒷담하고 험담하면서 빠르게 친해지는 그 느낌 아시죠?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막 정치인들 보면 항상 이거 써먹죠. 막 히틀러도 유대인 욕하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했고, 뭐 한 나라에서도 막 좌파는 우파욕하고
욕하고 우파는 좌파 욕하고 쟤네가 문제다 이러면서 자기 편들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이랑 같은 편이 되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여자랑 빨리 가까워지고 싶으면 좋아하는 걸 찾으면서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뭘 싫어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싫어하는 거를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뒷담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향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싫어하는 거를 말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보다는 나랑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싫어하는 걸 물어보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람마다 싫어하는 인간상이 다 다르거든요. 약간 정치 성향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빡치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멍청한 사람이 싫고 누구는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싫고 누구는 징징대는 사람이 싫고 말 많은 사람 싫다는 여자도 있고 재미없는 남자가 제일 싫다는 여자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싫어하는 게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고마움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소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의미 없는 거 안 좋아한다는 사람은 의미를 찾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한 번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을 훨씬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스타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뭐가 싫은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추구하는지가 나옵니다. 회피형이 싫다는 사람, 너무 자주 보는 거 부담스럽다는 사람, 반대로 너무 가끔 보는 게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어떤 사람 좋아해요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냐, 연애할 때 뭐가 제일 별로냐, 이것만은 싫다 이런 거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상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도 디테일하게 살아나고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하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여자랑 대화할 때 사실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세요. 바로 이유와 감정입니다. 그걸 왜 물어봐야 함?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호구조사 있죠. 이런 거 포함해서 사실만 알아서는 여자랑 친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정보를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 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저 일본이요. 얼마 전에 오사카 갔어요. 저도 오사카 가봤는데 하이파이브! 뭐야, 이 두음신은. 이렇게 대화 개떡같이 해놓고 본인은 공감대 형성됐다고 좋아해요. 뭐 쿠바를 가봤다든지 진짜 특이한 경험이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경험들로는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친해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취미 물어볼 때도 똑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필라테스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질문을 할 거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남자들이 스몰 토크 한답시고 질문을 그냥 막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 말고 이유와 감정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임?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필라테스 한다고 했을 때 요즘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하다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뭐 몸선이 좋아진다고 해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이렇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대화가 살고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또 생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취미가 레고 조립이라 할 때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레고 조립이요. 우와, 특이하네요. 재밌겠다. 대화가 이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취미에 대해서 뭐 레고가 뭐냐면요 하면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에는 민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대화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가 레고는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레고 할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봐주고 감정을 물어봐주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빨리 친해질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누가 자신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표면적으로만 질문하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깊게 질문해주지 않거든요. 왜냐? 사람들은 대화할 때조차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면 여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해주면 좋아요. 토크쇼에서 뭐 스타 배우들 모셔놓고 막 질문하는 것처럼 깊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사실만 물어보는 걸 피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유랑 감정을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는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뻔한 방향을 피해 가야 돼요. 여자가 나랑 대화하면서 뭔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네? 뻔한 느낌이 안 드네? 뭔가 편하네? 말이 뻔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즉 DM이나 카톡에서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만나서는 목소리, 뭐 표정, 분위기, 눈빛, 비언어적인 요소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카톡은 글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표정이 풍부하고 실제로 만나서 재밌고 괜찮은 남자여도 카톡에서 그게 안 보이면 여자는 매력을 못 느껴요. 오해합니다. 이 남자는 센스가 없겠구나, 노잼이구나, 만나서도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인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카톡 대화법까지 딱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자랑 카톡하는 이유가 뭐죠? 농담 따먹기 하려고? 서로 뭐 하는지 브리핑하려고?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서죠. 이 만남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랑 대화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어떤 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시작 단계에 대해서부터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1, 2, 3, 4, 5 단계가 있을 때 여러분은 1단계부터 짜면 안 되고 나는 결국 어떤 말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면 당연히 길을 잃겠죠. 똑같은 겁니다. 대화를 설계할 때는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자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나 성태 메시지 같은 걸로 뭐 방어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거 올리는 경우 많죠. 이때 어떻게 만남을 제안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바로 먹으러 가자고만 합니다. 제발 여러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 입장이 됐어요. 방어 먹고 싶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자 몇 명한테 다 똑같이 옵니다. 먹으러 가자, 이번 주 시간 돼? 나도 먹고 싶다, 내가 사줄게. 인간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걸 보면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노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사줄게, 먹으러 가자 이렇게 대충 뜬금없이 명분 없이 카톡을 보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겠구나 라고 생각까지 해요. 그냥 답장을 마음조차 안 생깁니다. 여러분 스팸 문자 같은 거 보면은 다 안 읽어봐도 한눈에 아씨 스팸이네 하고 창 닫잖아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턴 인식인데, 여러분이 무지성으로 내가 사줄게, 먹으러 가자라고 보내는 거는 딱 스팸 문자 같은 거예요. 패턴 인식이 되니까 흥미가 안 생기죠.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으러 가자고 본론부터 얘기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얘랑은 언제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장 여자 쪽에서 노력할 이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카톡이 씹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는 말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앞에서 티키타카를 좀 해야 됩니다. 약간 심리전을 한다, 수싸움을 한다 생각하세요. 여자가 방어 먹고 싶다는 스토리를 올리면 답장을 아 맞다 아니면은 잠시만 이렇게 보내세요. 일단 여자가 DM이나 카톡창을 열었을 때 싹 다 맛있겠다, 오빠가 사줄게, 먹으러 가자 이런 메시지만 와 있을 텐데 아 맞다 이런 게 와 있으면은 일단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걸로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은 특히 이렇게 결론부터 말 안 하고 뜸들이면은 안 달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은 부담이 없어요. 먹으러 가자, 사줄게 이런 답장은 예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구경할 시간도 안 주고 다짜고짜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사실래요 하면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 맞다 같은 걸 보내면은 보통 여자가 왜? 뭐가? 이런 식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게 답장이 오면은 그 여자 사는 동네 쪽에 방어를 파는 횟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릴스 같은 걸 찾는 겁니다. 강남역 방어, 뭐 어디 먹자 골목 방어 이런 걸 검색하면은 요즘 사장님들은 홍보하려고 릴스를 열심히 찍기 때문에 하나쯤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맛있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보낼까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릴스를 보내고 여기 맛있대 라고 보내는 거는 부담도 없고 거절당한 명분도 없어요. 만나자는 제안도 아니고 여자한테 yes or no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적극적인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남자는 싫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말을 듣고 와 좀 모순적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순이 아니에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거는 먼저 말을 거는 거고 먼저 말을 걸되 여유있게 여자가 선택할 여백을 남겨주는 거예요. 반대로 부담스럽다는 거는 남자 마음이 급해서 결론을 강요하고 다짜고짜 보자고 하고 여자가 선택할 틈이 없게 만드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어도 먹을래는 부담스러운 거고 여기 맛있대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릴스를 보내는 디테일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야 뇌에서 도파민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PC방 사장입니다. 사람들 라면을 먹이고 싶어요. 라면 드실래요? 라고 말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일단 라면을 끓여서 그 냄새를 다 같이 맡게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먼저 먹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여자랑 약속을 잡을 때도 똑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멘트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보자고 하는 멘트라서 목적성까지 느껴지죠. 대신에 릴스를 보내면 일단 음식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이 한눈으로 보이죠. 이거를 보면 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일단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죠. 릴스 보낸 다음에는 어떡함?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냥 먹으러 갈래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더 재밌게 다짜고짜 예약할게라고 보내세요. 이렇게 릴스로 특정 장소를 정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약간 나도 여기 가고 싶었는데 너도 땡기면 같이 갈래?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어디 가는 김에 겸사겸사 만나면은 되게 부담이 없이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인 친구랑 둘이서 PC방에 간다면 어차피 게임도 할 겸 가서 라면도 먹고 해야지 하면서 겸사겸사 가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둘이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만 말하면서 카페에 가자고 하면은 아 굳이 남자랑 둘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담스럽고 귀찮아지죠. 근데 릴스를 보내면서 여기에 가자고 하는 느낌은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우리 약속 잡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 합니다. 이렇게 리드를 잘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핑곗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여자 입장에서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이렇게 합리화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보면 평범한 남자는 그냥 먹으러 가자고만 하고 잘하는 남자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릴스를 보내고 뜸을 들인 다음에 가자고 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지능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정하고 나도 가고 싶어서 가자고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 여자 입장에서 나도 편하게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절하더라도 감정적인 타격이 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거절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승낙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다음에 또 볼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카톡에서 망한 이유 센스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처럼 뻔하고 재미없게 카톡하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여자여도 씹힐 거예요. 망할 겁니다. 다른 남자랑 똑같이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흥미가 생기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놓친 여자 중에 여러분이 카톡을 재밌게 하는 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안 놓쳤을 여자 꽤 많을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었던 여자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상한 카톡 때문에 관심 있는 여자의 마음이 조용히 식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그지같이 하면은 여자들은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재밌고 남자다워도 카톡에선 그런 게 안 보여요. 나 이 남자는 센스 없구나. 만나서도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카톡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관심이 생길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여자가 나랑 카톡을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고 기대감이 생기려면 카톡 문장이 뻔하면 안 됩니다. 개그맨처럼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의 카톡은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자를 많이 만나본 수수의 남자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먹고 싶다고 말한 여자의 카톡창, DM창을 보면은 오늘 먹을래? 내가 사줄게. 맛있겠다. 이런 흔한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만 차별화돼도 유리한 거죠. 오늘 배운 것처럼 여러분은 제대로 된 방향을 배우면 돼요. 연애 고수들이 실제로 써봤더니 먹혔던 멘트, 패턴 같은 걸 배우면 됩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올바른 방향성은 있거든요. 여러분, 벤치프레스를 제대로 안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자세로 3개월만 해도 어깨가 박살이 납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별로일 거예요. 나중 가면 습관이 돼서 쉽게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세 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피기너스에서 준비한 게 카톡 101입니다. 심리학 기반으로 실제로 여자들한테 먹혔던 패턴, 실제로 먹혔던 상황별 멘트를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멘트를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대로 왜 바로 보자고 하면 안 되는지, 왜 맞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지, 왜 릴스를 보내야 하는지, 이렇게 멘트 속에 숨겨진 원리까지 알려드려요. 사실 원리만 이해해도 여러분 입맛에 따라 응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멘트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상하고 오글거리는 멘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기도 힘든데 핸드폰 들고 민지한테 카톡 뭐라고 보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체력 쓰지 마세요. 카톡 101이 명쾌한 답을 줄 겁니다. 여자가 귀엽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여자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자가 뜬금없이 자기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을 보낼 때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 여러 상황이 있고 내가 답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너무 많습니다. 고민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카톡 101이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가 고민을 다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분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해서 보내도 그게 최악의 멘트, 별로인 멘트일 확률이 높아요.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대신에 카톡 101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내야겠다 딱딱딱 정하면 너무 편하겠죠. 맨날 할 말 없고 지루하고 티키타카 안 되는 카톡을 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카톡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분들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트 잡는 데 성공하고 여자친구 생기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카톡 101, 지금 이 강의는 2026년 5월 31일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지금 이 멘트들, 이 강의 구성이 5월 31일 이후로 영원히 다시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카톡 101 구매하신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멘트들, 이 방법론으로 여자들한테 어필하고 먹히고 있습니다. 후기도 차고 넘칠 만큼 쌓였어요. 당연히 20, 30대 남성분들이 수백만 명이 넘기 때문에 수강하신 분들은 그 중에 극 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소수의 분들만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카톡 101을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해놨는데 저는 누구나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하신 분들의 우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버전은 5월 30일에 단종이 됩니다. 지금 이 버전, 지금 이 멘트들은 5월 31일 23시 59분 이후로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31일이 지나고 6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생에서 관심 가는 여자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직장 옆 부서의 그녀, 거래처의 그녀,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 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카톡 뭐라고 보내지? 핸드폰 들고 10분 30분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 남자랑 똑같이 도파민도 안 나오는 멘트 보내고 똑같이 씹히고 똑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톡 101을 들으신 분들은 다르겠죠. 1분만 훑어보면은 다른 남자들이 30분 고민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약속을 잡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놓칠 여자들을 카톡 101을 배운 다른 남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1년 2년 쌓이면은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영상 첫 번째 댓글에 그리고 소개글에 무료 11가지 예시를 다 풀어놨어요. 그것부터 보세요. 그거 보고 이거 괜찮다
좋다 싶으면은 결제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31일이 지나면 카톡 101 이 버전은 다시 못 만납니다. 다른 강의가 나온다면 가격도 오르고 구성도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 멘트, 지금 이 패키지는 이제 끝입니다. 링크는 댓글 첫 번째. 지금 들어가서 무료 예시라도 보세요.